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격동의 변곡점을 온몸으로 헤쳐나온 특별한 세대가 있습니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생존 본능과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1970년대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과연 이들의 독특한 뇌 구조는 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발자취를 쫓는 것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숨겨진 동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1970년대생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선사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970년대생들이 이 세상에 눈을 떴을 무렵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고, 경제는 막 산업화의 초기 단계를 밟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때였죠.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냉전의 긴장감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낡은 흑백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군사 퍼레이드의 위압적인 행진이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때로는 격렬한 시위 현장의 모습이 교차하며 안방까지 전해졌습니다. 도시 외곽에서는 공장 굴뚝마다 시커먼 연기를 쉴 새 없이 뿜어내며 밤낮 없이 돌아갔고, 이는 곧 경제 성장의 거대한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어린 시절의 1970년대생들은 이처럼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이란 화려한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지만 그 뒤편에는 늘 사회적 불안정성과 함께 개인의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뛰어놀며 친구들과 함께 흙먼지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죠. 때로는 부모님의 근심 어린 표정에서, 때로는 동네 어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어렴풋이 감지했을 거예요. 학교 교실은 또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과서를 펼쳤던 획일화된 교육 방식 속에서 창의성보다는 순종과 규율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1970년대생들의 유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뿌리 깊은 나무의 토양처럼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이 시기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1970년대생들 특유의 강한 생존 의지와 변화에 대한 남다른 민감성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본능적으로 모색하는 법을 일찍이 익혔을 테니까요. 그들의 유년기는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그들은 세상을 읽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던지는 복잡한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함께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는 예리한 레이더를 장착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경험은 1970년대생들의 뇌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체감하며 어른들의 모습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생존의 지혜를 습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혼돈 속에서 세상을 읽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터득했던 1970년대생들. 그렇게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유년기를 보낸 그들에게 청소년기가 찾아온 1980년대는 또 다른 격동의 무대였습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린 듯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고도 성장을 경험하며 하면 된다는 성공 신화를 온 나라에 주입하기 시작했죠. 경제 성장의 가파른 곡선은 이들에게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열한 경쟁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특히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독서실 불빛이 꺼지지 않고
수많은 학생이 미래라는 이름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이었죠. 명문대 입학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0년대생들은 끝없는 경쟁과 압박감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경쟁에서 이기는 법,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법을 체득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사회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민주화 운동의 열기였죠.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던 거리, 자유를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이념적 갈등은 어린 1970년대생들의 마음속에 깊은 혼란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발전만을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들은 빼곡한 독서실에서 미래를 위해 고개를 숙이다가도 어느새 거리의 함성에 귀 기울이며 자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환호성 뒤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강남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 숲과 여전히 가난과 싸우는 이웃들의 모습 사이에서 그들은 깊은 정신적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1970년대생들은 급성장과 경쟁이라는 굴레, 그리고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복잡한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뇌 구조는 단순히 성공만을 좇는 기계적인 사고가 아닌 사회적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이상을 향한 갈망이 뒤섞이며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내딛던 1990년대 후반,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파고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였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면 된다는 신화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그들에게 IMF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산산조각 나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해고의 칼날이 무자비하게 휘둘리던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무한 경쟁 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1970년대생들은 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놀라운 생존 본능과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버둥 쳤던 것이죠. 누군가는 명퇴 후 노점상으로 나섰고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PC방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모색하는 젊은이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삐삐와 휴대폰의 등장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70년대생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좌절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현실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파고는 1970년대생들의 뇌 구조를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유의 회복 탄력성과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체득한 것이죠.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변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독특한 낀 세대로서의 지혜를 이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파고를 넘어 온몸으로 격동의 시대를 겪어내며 완성된 1970년대생들의 뇌 구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 세대는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변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독특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녹아든 지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숨겨진 힘이 되고 있죠. 1970년대생들은 무엇보다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정보와 변화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며 자신을 맞춰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죠.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어떤 지형을 만나도 유연하게 흐름을 받고 나가는 것처럼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로 삼으려는 본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상적인 목표만을 좇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능숙하죠. 말하자면 허황된 꿈에 매달리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 변화를 직접 겪으며 얻은 생존 본능이 그들을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들에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경험하며 성장했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논리를 이해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의 소리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균형 감각은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생들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개인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법을 체득했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능숙한 항해사처럼 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닌 공감 능력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픔과 산업화 시대의 고난을 이해하고 동시에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가치관 또한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훌륭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며 조직과 사회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죠. 이들은 윗세대가 쌓아 올린 토대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아랫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1970년대생의 뇌 구조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을 넘어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균형 감각과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현실적인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세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도 미래를 향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가 1970년대생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특정 세대의 발자취를 되짚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세대는 현재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시각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생들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며 우리 사회에 남긴 발자취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들의 지혜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생의 이러한 뇌 구조가 실제 사회 변화와 문화 트렌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